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32기 분들의 합격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장경채 평가사님을 또 모셔봤어요. 간단하게 뭐 연차, 그 다음에 이름, 그리고 나이 이 정도로 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2기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26살 장경채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5월부터 수험을 시작해서 한 1년 2개월 정도 수험을 하고 이번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1차랑 2차를 어쨌든 병행하는 시기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공부 스케줄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5월 달에 먼저 2차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 1차 회계하고 경제 기본 강의 수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서 이제 회계와 경제를 제외한 다른 과목들은 좀 지식이 있어서 좀 여유롭게 1차와 2차를 병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2차를 한 7, 1차를 3 정도 비중을 두면서 2020년까지 공부를 하다가 올해 들어서부터는 반반, 절반씩 비율을 가져가서 공부를 했고 시험 2달 전부터는 거의 1차에 한 8, 2차에 2 정도 비중을 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1차를 공부할 때 또 학원 강의를 좀 들었나요? 네, 1차는 아무래도 제가 작년에 학교를 병행했어서 인강으로 모두 수강을 했습니다. 1차 강의 중에 이거는 조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강의가 있나요? 1차의 경우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건 몰라도 핵심 요약이나 문제풀이 강의는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서 뭐 민법 같은 과목들은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풀이를 또 들어서 네, 좀 확실하게 점수를 가져가려고 전략을 좀 짰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차 같은 거는 강의나 아니면 학원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네, 저는 2차는 기본 강의 문제풀이는 모두 인강으로 수강을 했고요. 이후에 스터디는 따로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1차 끝나고 처음으로 스터디에 실강으로 참여를 했어서 굉장히 그러면 그게 몇 기 때죠? 3기에 이제 스터디를 처음 3기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그전에는 한 번도 뭐 써보는 연습은 별로 안 해봤었고요. 그 전에 이제 문제만 구해서 제가 실제로 답안지를 써보지는 않고 이제 뭐 이론과 법규 같은 경우는 노트북 타이핑으로 이제 빠르게 좀 작성한 연습을 좀 했었고요. 실무는 그 전부터 스터디를 구해서 문제는 계속 풀어왔습니다. 그러시고 뭐 독종 같은 거 혹시 하셨나요? 독정은 또 집이 멀다 보니까 좀 매일매일 참여하는 게 힘들어서 참여를 못했고요. 대신에 독종 300이 이제 시험에 가까워서 실전 연습을 하는 건데 그마저도 저는 좀 부담이 됐었어서 그 시간 맞춰서 대신에 유튜브에 그 시간이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네네. 그래서 그거 틀어놓고 저는 다른 문제를 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우리는 다 시험을 100분 안에 100점의 논술을 풀어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습이 좀 많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언제부터 그런 100점 100분을 쓸 수 있게 되셨는지? 실무 같은 경우에는 100점을 100분 안에 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져서요. 아마 제 기억에는 작년 11월, 12월 작년 말부터 실무는 100점을 100분 안에 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이론과 법규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에 어떻게든 쓰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지식을 제가 흡수를 하고 그걸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는 암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서 1차 전까지는 시간 제한 없이 그냥 노트북 타이핑으로 글을 좀 뿜어내는 연습을 많이 했고요. 100점을 100분 안에 푸는 거는 1차 시험 이후 3기 스터디부터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 안에 들어오게 된 건 언제부터 좀 됐어요? 시간 안에 들어온 거는 3기 후반쯤부터 좀 시간 체크가 되면서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늦게 시간 재는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금방 100점 100분이 들어왔던 것 같네요. 그 네. 전에도 어쨌든 연습을 했으니까 네.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좀 그런 100점 100분 쓰는 연습도 하셨고 1차, 2차 병행하는 그런 스케줄도 좀 들어봤는데 그럼 실무랑 이론 법규 좀 세부적으로 나는 이런 걸 좀 잘해서 빨리 붙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내 좀 공부 전략 이런 게 있었으면 좀 들어볼게요. 실무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완주하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서 일단은 시험을 풀 때 4과목 전부 답안지에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연습했던 거는 논점의 세세한 부분보다는 정해진 시간 안에 큰 논점들을 잡아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연습을 많이 했었고요.
특히나 이번 시험에서도 제가 시간 관리를 처음에 조금 실패를 했어서 네, 그래도 평소에 연습했던 것처럼 주어진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이 잘 되었어서 다행스럽게 시험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노트북 타이핑으로 굉장히 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을 재지 않고 제가 아는 것을 문제에 맞게 요약해서 글 쓴 연습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도 다행스럽게 아는 논점이 전부 출제가 되어서 당황하지 않고 답안에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법규 같은 경우에는 암기 역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법규 서브를 일찍부터 만들었어서 3기, 4기 스터디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정을 했어서 안정적인 서브가 제 공부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브는 직접 만드셨나요? 서브는 이제 카페에 올라와 있는 서브도 있고 제가 합격자분한테 받은 서브도 있어서 그걸 요약해가지고 또 강사님 스터디 답안도 참고를 했어서 그렇게 제 말투로 서브를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법규 같은 거는 또 암기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럼 나만의 좀 암기 팁 같은 게 있나요? 사실 법규가 굉장히 암기가 잘 되어 있어야 잘 풀 수 있는 과목인데 암기라는 게 사실 그냥 책을 보거나 남이 써준 글을 읽으면은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서브를 직접 제 말투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자신의 말투로 법규 내용, 암기할 내용을 정리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암기를 했던 방법은 큰 논점들을 먼저 쭉 나열한 다음에 그 논점에 관련된 목차 그다음에 키워드를 계속 노트북 타이핑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점이 딱 떠오르면 논점에 맞는 목차 키워드가 평소 연습했던 것처럼 쭈루룩 나열되면서 네, 답안 작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험에서는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전략이 좀 중요하다. 시험장에서 전략을 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이 정해지기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내가 시험장에서 이번 시험장에서 이런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좀 합격에 도움이 됐었던 것 같다 하는 전략이 좀 있었나요? 실무의 경우 제가 처음에 시험을 시작할 때 이번 32회 시험에서 실무 문제 오타 정정 문구가 갑작스럽게 시험 시작 전에 떠가지고 근데 그게 칠판에 써져 있었는데 제가 맨 뒷자리였어서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안 가지고 왔었는데 이게 문구가 안 보이다 보니까 저도 따로 감독관님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시작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스탑워치를 누르지 않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문제를 풀 때 3번, 4번, 1번, 2번 순으로 항상 풀었어서 어느 때와 같이 3번부터 먼저 푸는데 3번의 문제 내용이 세세한 부분을 챙겨야 할 게 많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버된 걸 느껴서 스탑워치를 봤는데 아직 스탑워치가 눌려져 있지 않은 거를 알고 3번을 풀고 나서 그걸 발견했어요? 푼 도중에 이제 딱 체크를 하는데 스탑워치가 0으로 돼 있어서 네. 그래서 당황을 했는데 제가 항상 연습했던 것처럼 일단 완주하는 게 목표다라는 게 이제 그 순간에 떠오르면서 3번 같은 경우에도 세세한 논점이 중요했는데도 일단 빠르게 치고 나는 게 중요해서 큰 부분을 중심으로 답안 작성을 했고요. 1번 그리고 3번, 4번을 풀고 1번의 경우에도 중요한 수익 방식의 렌트프리를 거의 생략하는 식으로 답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전략은 시간 안에 문제 풀기 위해서 넘어갔던 연습을 했던 게 가장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또 평소에도 좀 연습이 되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보겠지만 매일 문제 푸는 것도 당연히 좀 중요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전략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보는 연습을 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조언을 좀 들어가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2년차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년차 분들도 계실 텐데 수험생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는 처음에 수험을 시작할 때 카페나 뭐 주변의 합격자분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많은 합격 수기를 받아서 저한테 맞는 방법으로 변형을 해서 적용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있거나 공부에 관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 없이 주변의 학생분도 좋고 학원한테 충분히 문의를 해서 나의 공부 방법이 맞는지 꼭 확인을 받으시고 공부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기간이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크게 받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휴식 방법이나 공부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진짜 너무 합격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